또 이제 테니스를 떠나신 분들이 요즘에 러닝. 이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걸 과할 정도 가장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 바로 러닝. 제가 3kg가 빠지고요. 자, 1부 주제는 평소에 준비하던 것과 좀 다른, 아주 좀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 요즘 MZ 세대들이 골프장 떠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체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진짜요? 왜 그런 거죠? 일단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는 진짜 요즘 MZ 세대들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소비 주체에서 조금씩 뒤로 빠지고 있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을 비롯해서 많은 쇼핑몰도 마찬가지고요. 네. 과거 코로나19 이후에는 사실 MZ 세대가 많은 소비를 견인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래도 내수 활성화에 기여해 주신 분도 있는데, 요즘은 MZ마저도 좀 주머니를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중 하나가 또 골프장에 대한 출입도 점점 줄여가고 있는 흐름이 목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골프는 이제 장비값도 많이 그럼요. 들고, 레슨비도 많이 들고, 그린피. 네. 한번 나가면 뭐 2, 30만씩 나가니까. 그럼요. 근데 저는 정말 돈이 좀, MZ분들이 돈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여기가 마포니까 더현대서울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더현대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네. 뭐 특별히 안 사도 거기가 산책하기 되게 좋아요. 걸어다니기 좋고, 쇼윈도 쇼핑하기도 좋고, 좋은데, 가서 어느 날 쇼핑하다가 지인이랑 갔는데, 네. 지인이 딱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 형, 주변에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주변에 한 3, 40명 있었는데 네. 뭘 샀으면 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MZ분들이 더현대서울 지하 많이 가는데 이제 지하 1층, 2층에 이제 먹으러 맛집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더현대서울 가보셨잖아요. 그럼요. 저도 자주 가죠. 더현대 서울뿐만 아니라 요즘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MZ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MZ뿐만 아니라 저도 그 20대, 30대, 40대 초반일 때 마찬가지였지만 뭐였냐면 여름에는 무조건 해외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죠. 그런데 요즘 그 우리나라 대표 여행사들이 얘기하기로 해외여행 상품 구매가 딱 끊겼대요. 아, 진짜로? 네, 그 항공권 발권이라든가 호텔만 산다든가 이런 것들도 예년에 비해서 매출이 확 끊길 만큼 확실히 요즘 뭔가 소비 패턴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골프장에 떠난 MZ들이 테니스장으로 네.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테니스장에서도 떠나고 있대요. 네.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의견이 좀 여러 가지 갈리더라고요. 골프장에 비해서. 요즘 테니스가 너무 붐이다 보니까 테니스장 코트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대요. 코트 잡기 위해서 매크로까지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테니스 구력 이제 2년. 네. 저 서울에 웬만한 구장을 다 가봤기 때문에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면 몰려들잖아. 사람들 퇴근하는 시간 7시부터 10시 사이. 10시 넘으면 문 닫으니까요. 그렇네. 이 테니스장은 사실 골프장보다도 운영하는 시간이 한시적일 테니 진짜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골프장 같은 경우는 MZ들끼리 뭐 2명 편먹고 그냥 라운딩 하면 되는데 골프장은 이 다른 세대, 쉽게 얘기해서 아재들하고 섞기가 싫은 거야. 테니스장은 네, 테니스장은. 네. 그래가지고 갔더니 우리들끼리 MZ 감수성으로 우리 뭐 코트 이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뭐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야 될 때도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요즘 불평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골프를 저는 한 번 쳐봤고 라운드, 그다음에 테니스는 계속 치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는, 골프는 제가 레슨 4번 받고 나왔거든요. 네. 아시는 분이 그냥 가자 하길래 저도 어차피 내가 내 공 치니까 네. 내 공을 고수가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테니스는 박종현 교수님과 제가 내일이라도 골프 칠 수 있어요. 그냥 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근데 테니스는 못 쳐요. 제 공을 박종현 교수님이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랠리가 그냥 안 돼. 안 되네. 그러니까 상대편이 고수분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봉사활동했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하수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오지. 이제 끊는 거지 뭐. 그러다 보니까 레슨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레슨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레슨을 받아도 실력이 잘 들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테니스를 떠나신 분들이 요즘에 러닝. 러닝에 빠지고 있습니다. MZ 분들이 러닝, 뭐 기성세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빠진 이유 뭐라 보세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젊은 분들이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걸
이거 과할 정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으세요. 유튜브에도 건강 콘텐츠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도저히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렇게 건강 걱정 안 하고 건강을 망치는 행위들을 계속 해왔는데 요즘은 뭐 정말 장난 아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가성비도 높고 효율적인 건강 관리 바로 러닝 엄청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러닝 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네. 교수님과 사실 저도 얼마 전부터 이제 러닝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시작했고 네.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집이 좀 가까운 편이어서 네. 여의도 마포대교에서 만나서 주 이제 한 3회씩 러닝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어느 날 김 작가님이 아주 예쁘게 생긴 러닝화를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해주시면서 맞아요. 이제 형도 운동 관리할 때가 됐다. 운동 좀 할 때가 됐다. 이거 내 사줄 테니 열심히 뛰어봐라 했는데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또 마침 비슷한 시기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PD님도 또 러닝화를 하나 사주셨어요. 내 몸이 그 지경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절 보는 사람마다 제발 운동 좀 하라고 뭘 사줘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네. 김 작가님 쫓아서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러닝을 지금 하는데 벌써 한 8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김 작가님 말씀에 도대체 제가 언제쯤 공감이 될지 맨날 이제 다 뛰고 나면 저한테 그래요. 형, 개운하지 않아? 개운하긴 무슨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 개운해지는지 모르겠고 지난번인가 지난번 러닝할 때는 제가 그냥 러닝화 던지려고 그랬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왜냐면 그 상황이 뭐였냐면 박정 교수님이 숨을 너무 헐떡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청 빠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 했죠? 황당해서 형 숨을 좀 편하게 쉬어봐. 제가 진짜 런닝화 던지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 누가 숨을 편하게 쉬기 싫어서 그렇게 쉬냐고요. 근데 어쨌든 운동의 효과는 좀 있지 않나요? 제가 3kg가 빠지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 안 빠지네요. 3kg 빠진 거네요. 네, 빠지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장염도 약간 결부되어 있어서 빠진 게 있는데 그 뒤로는 도저히 빠지지가 않아요. 전 그런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무언가 분명히 본인도 모르게 먹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로. 저는 진짜 김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게 참 와닿았어요. 다이어트만큼 정직한 게 없다. 없죠. 왜냐면 세상의 모든 일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책을 출간해. 내 책이 아무리 대단해도 나보다 더 대단한 책 그 시기에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다이어트는 인풋, 먹는 거, 아웃풋, 운동하는 거 심플하잖아요. 네. 남 탓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타박을 하는 거예요. 숨을 좀 편하게 쉬고 남 탓을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저도 요즘 열심히 운동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운동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 좀 데려가라니까. 어딜요? 해외 마라톤 대회 참석하시려고 한다고. 저 지금 해외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해외 풀코스 마라톤 내년에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실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3대 마라톤이 동마, 제마, 춘마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동마가 동아 마라톤, 현재 서울 마라톤이고 이제 제마가 JTBC 마라톤, 그다음에 춘마가 춘천 마라톤이에요. 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러닝이 유행이기 이전 2025년에 네. 제가 춘천 마라톤 완주를 했더라고요. 아. 풀코스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계 6대 마라톤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보스턴이나 시카고, 뉴욕, 영국의 네. 런던, 독일의 베를린, 일본의 도쿄 있는데 네. 이거는 접수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각국의 사람들이 다 접수하기 때문에 네. 당첨 당률이 너무 낮아서 저는 이제 내년에 일본의 오사카나 교토 마라톤이 있더라고요. 요 대회를 한 번 정도 요거 지금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대회에서 왜 저 같은 사람들처럼 10km 완주가 목표인 사람들을 위한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동네에서 세계 6대 마라톤 이런 데서 아니 참관의 의미가 있는 게 스포츠 정신 아닙니까? 그럼 풀코스에 접수해서 10km 뛰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남들은 막 열심히 뛰는데 10km 뛰고 나 혼자 그냥 빠이빠이 하는 그럼 거. 풀코스에 접수하면 되죠. 그리고 뛰면 돼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겠습니다. 연습 좀 해볼게요. 근데 이 러닝 열풍 어떻게 교수님이 보셨을 때 트렌드도 보시고 그다음에 직접 또 늘 요즘에 네. 여의도에서 뛰고 계시니까 이 열풍이 쉽게 끝날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까요? 전 상단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봤더니요,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지, 사람들이 뛰면서 개운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됐고요. 우리 김 작가님 같은 경우도 러닝이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좀 있으시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가 저녁 일정 없는 날은 형 오늘 뛰자 그렇게 문자 줄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진짜 어느 반열에 올라가면 이게 습관화되고 패턴화되는구나. 근데 지금 요즘 주변에 보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고요. 요즘 많이 늘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집 바로 앞이 이제 여의도 공원이니까 거기 뛰는 분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동호회 같은 거 많잖아요. 맞아요. 야, 점점 늘어요. 크루 점점 늘어요. 예. 자, 그런 러닝 붐이 일어나면서 러닝화가 품절되기 시작했다고요? 이것도 놀라웠어요. 아니, 제가 그 러닝화를 사러 백화점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러닝화도 한 몇 개 신어보면서 그 자기 발에 맞는 걸 찾는 과정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보러 갔더니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대표적인 품목은 아예 품절. 신어볼 수가 없어요. 그 뭐 신어봐야 내 발에 맞는지를 알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이 러닝화 때문에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스포츠 브랜드의 위상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바뀌고 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요 무조건 그냥 스포츠 그 브랜드는 나이키였어요. 그렇죠, 나이키죠. 저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가 저 중간고사 잘 보면 나이키 운동화 저 농구화 좋은 거 사준다고 했는데 조던 시리즈 같은 거. 그런데 사온 게 아식스를 사온 거야. 나 진짜 엄청 울었어요. 이런 식으로 엄마 나한테 우리 어릴 때 아식스 약간 그런 브랜드.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게 미치였지. 야, 근데 세상에 이번 올림픽 러닝과 관련된 육상 쪽에 그 메달리스트들이 신은 신발을 봤더니 트렌드가 바뀌었다면서요. 맞아요. 여전히 나이키가 뭐 위에 있긴 한데 아디다스가 이제 많이 치고 올라왔고 그 밑에 이제 호카, 아식스, 여러 뉴발란스. 그래서 실제 완전 이제 러닝으로 인한 붐이 일면서 스포츠웨어 시장에서도 브랜드의 위상 제고들이 좀 많은 상태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아식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사주셨던 브랜드가 아식스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길래 편하고 이거는 한 벌 더 사놓으면 그것도 도움 되겠다 싶어 사러 갔더니 없어. 아식스의 이제 대표 러닝화가 젤카야노, 노바블러스트, 슈퍼블러스트, 이제 메타스피드가 있는데 모든 사이즈 품절. 그러니까 아식스의 대표 상품은 모든 사이즈의 품절인 거고, 그다음에 나이키에는 카보나 중에 제일 좋은 게 알파 플라이 3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재고가 풀리잖아요. 2분 만에 품절. 얼마 전에 이제 저랑 부일라님이 둘 다 이제 사려고 했었는데 부일라님은 샀는데 저는 실패했거든요. 요즘 러닝 인기가 엄청 인기인데 저희가 러닝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게 또 주식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럼요. 나이키도 상장이 되어 있고 호카의 위 회사인 그 회사도 상장되어 있고 아식스도 상장되어 있는데, 나이키 주가는 추락하고 호카 아식스 신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보통 이런 거 실생활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럼 호카랑 아식스 사려고 봤더니 주가가 지금 역사적 최고점이에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막 홈페이지 아식스 갔더니 다 품절이야. 구할 수도 없어. 또 다음에 나오면 또 다 품절일 거야. 근데 주가를 보고 사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 나이키는 근데 주가가 지금 박살나 있네? 그럼 나이키를 살까? 이런 고민된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진단들이 있는데요. 호카나 아식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상 최고치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품절이 될 정도 상황까지를 인지하게 될 경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미리 사전에 그 흐름을 알고 기관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기관 같은 경우는 아식스의 발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아식스 신발 만드는데 전 단계, 후 단계 공정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발주 지금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품절에서 급하게 돌리고 있고요. 지금 생산 캐파는 더 늘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뭐 이런 거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주식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카나 아식스를 더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다음 소비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호카나 아식스가 완벽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호식품처럼 자리 잡는 모습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키가 한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달렸던 가장 큰 이유는,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그 주가가 달렸던 이유와 지금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그 뿌리가 같은데, 나이키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냥 뭐랄까요? 습관적 구매까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스포츠웨어 살 때는 무조건 나이키 매장 가서 거기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경지까지 이르다 보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다? 신제품 개발을 안 한 거예요. 제가 주로 많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에어포스 미드 같은 경우 이 브랜드는 1970년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델이 터미네이터 1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그 모델이 아직까지 팔리니 나이키 입장에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진입 장벽이 충분해. 신제품 뭐 쿠션 좋은 거 기술 개발하지 마. 그렇게 계속 가는 거고 조단 시리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반열에 있다가 지금 아식스를 비롯해서 호카 신어보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상품 개발도 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만들면서 나이키는 본인들이 해자로 가지고 있었던 게 희석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호카랑 아식스가 그 해자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고해지는 텀이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판도를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됐었을 때 꼭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이 코카콜라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요. 나이키 정도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코카콜라는 야, 이것들 봐라. 나를 견제하려고 가격을 낮추나요? 이렇게까지は아니죠. 코카콜라는 반세기 이상 탑이었고 나이키도 반세기에 가까울 정도의 탑이었잖아요. 그런 회사는 엄청난 자금 여력이 있죠. 회사를 사요? 사버려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코카콜라 몸에 나쁘다고 자꾸 견제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편의점 갔을 때 콜라 안 마시고 뭐 마시는 거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오렌지 주스 좀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렌지 주스, 그 편의점에서 파는 조그만 페트병에 파는 그 오렌지 주스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단일 브랜드로 판매량이 제일 높은 미니메이드거든요. 그 코카콜라 거예요. 그 다음에 코카콜라 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캔커피 브랜드들 중에서 최고의 그 판매량이 올려지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제 콜라 마시는 사람, 주스 마시는 사람 말고 캔커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캔커피 브랜드 1등이 전 세계 판매량 1등이 뭐냐? 조지아예요. 코카콜라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다가 운동 끝나고 콜라 마셨는데 그럼 더 갈증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요즘 빠진 음료가 파워에이드. 파워에이드예요. 근데 파워에이드는 처음에 없었고 게토레이를 저기 플로리다 지방의 어느 그 스포츠 관련 학과 교수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할렘가에 농구하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농구 끝나고 콜라 마시는 게 아니라 게토레이를 마신다고 하더라. 이거 뭐냐? 스포츠 이온 음료라고 이게 그렇게 청량감 있고 갈증 해소가 좋대요. 해서 또 코카콜라가 게토레이 사장을 찾아갔어요. 야, 나한테 파세요. 두둑히 쳐드릴게. 그리고 떼부자 되세요 했는데 게토레이 그 개발자이자 이제 CEO가 콜라 회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제 탄산음료 시장은 끝났어. 이거 몸에도 나쁘고 청량감도 없고 갈증만 더 나고 이제 우리 게토레이와 같은 스포츠 이온 음료가 대세가 될 텐데 내가 너한테 이걸 왜 파냐? 난 계속 내 갈 길을 가겠다 했더니 코카콜라가 어떻게 했느냐? 안 팔아? 그럴 때 하는 전략 전술이 있어요. 걔가 공룡으로 커지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잽을 날릴 유사 제품을 만들어요. 그게 파워에이드예요. 그래서 파워에이드가 한때 업계 만년 2등이었고 게토레이가 만년 1등이었는데 그 파워에이드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만년 1등이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게토레이가 시장을 완전 장악하고 그래서 다시 그 자금력으로 코카콜라처럼 미니메이드, 조지아 이런 거 막 인수합병하면서 더 커지면 그럼 그땐 코카콜라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게토레이가 커지지 못하게 비슷한 제품인 파워에이드 만들어서 계속 잽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게토레이가 미식축구 파이널 광고 사면 바로 그 뒤에 파워에이드 광고 붙여버리고 게토레이가 뉴욕 니스 스폰 붙으면 여긴 LA 레이커스 스폰 붙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전략을 이번에 나이키가 호카, 아식스, 아디다스는 쉽지 않을 거고 이런 어떤 브랜드들 중에 일부를 그런 식으로 잠식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쉽지 않다고 생각드는 게 아식스는 일본 거고 호카는 제가 알기로 프랑스 건데. 네. 아니 원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국적 기업들을 많이 인수합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진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사진 뜨겠지만 모든 브랜드 신발이 다 있거든요. 알죠? 근데 아식스랑 호카만 손길이 가요. 그래서 이 질주가 쉽게 안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 이 호카나 아식스의 사주의 마음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우리 외국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하던 사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지 않고 그냥 나는 경제적 자유인이 되겠다 하고 그냥 통으로 매각한 회사들이 많죠. 우리 대표적으로 그렇게 브랜드를 사모아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가 있죠. LVMH, 루이비통 계열의 그 회사 같은 경우도 모든 브랜드들을 그냥 하나씩 주워 모은 거거든요. 그럼 그 회사에게 그 브랜드 판
회사들은 뭐냐? 아유, 저는 이제 경영 안 하고 그냥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데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식스, 호카, 뭐 그 밖에 다른 브랜드들 중에서 그럴 수 있는 데들이 있다면 나이키는 매입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수에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이제 여의도 쪽 가까운 쪽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 시간 또 혹시나 저희 마주치신 분들 인사해 주시면 저희도 반갑게 인사하고요. 저는 참고로 인사를 못 나눠도 이해하십시오. 호흡이 가파서 그런 거니까요. 그리고 마포구와 용성구에 제 러닝크루 찾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갈 괜찮은 곳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10km 완주를 목표로 한 주니어 러닝크루도 같이 찾아주세요.